경제 신문 읽어줘. 26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동산, 차라리 집 사는 게 나을지도. 고가 월세가 매매 수요 불붙이나. 서울 전역 월세 가격 급등, 상승률 사상 최고. 강북 포레나 월세 310만원 거래. 노원 동대문서도 고액 월세 석출. 300만원은 6억 원리금 성안액. 실수요자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 포레나 미아 전용 84제곱미터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10만원으로 거래됐다. 같은 주택형이 지난 4월 월세 265만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5만원 오른 것이다.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세입자들이 고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에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강남권, 고소득층 중심으로 형성된 고액 월세 거래가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서울에서 이른바 월세 300만원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9,541건으로 1년 전보다 22.5% 줄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증가, 전세 사기 이후 빌라 기피 현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월세 수요 매매로 전환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4,564가구로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다. 월세 상승은 서민의 주거비 증가를 넘어 자산 형성 기회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액 월세가 매매 수요를 저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달 300만원 안팎의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전세와 월세 관계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매매와 월세를 비교하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선전 닉스 셔세권 셔틀버스 세력권 경기 남부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려 성남 분당 중원 안양 동안 수도권 집값 상승세 주도 전세집 매매 가능한 데다 하반기에 1만 채 공급 수혜 동탄역 롯데캐슬 84제곱미터 22억 광교 자연의 힐스 20억 돌파 가수요 전매 제한 따져봐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경기 남부 지역이 규제 지역 지정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삼전 닉스 성과급 효과로 직주 근접 지역에 대한 매력이 커진 상황에서 아직 전세집 매매가 가능해서다. 하반기 반도체 배우지만 약 1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것도 관심을 둘만하다. 전문가들은 직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 생활 인프라, 향후 입주 물량 등을 따져보고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지역 풍선 효과에 따른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 공인평수 지난 4일 22억 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3주 만에 2억가량이 뛰었다. 동탄역 반도 유보라 또 86제곱미터가 1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승세는 광교와 분당 등 경기 남부 핵심지로 번지고 있다. 최근 광교엔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20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김학렬 연구소장은 향후 부동산 가치는 단순 주거 선호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고소득 일자리,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 주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업권의 거점인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천안, 아산 등에서 저평가된 단지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했다.
여기서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아마 관심이 있어서 살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광교 중앙역에 딱 완전 붙어 있어요. 여기에 또 약간 쌍벽 같은 경우에 광교의 중앙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걸어서 거리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광교 호수랑 거의 붙어 있어 가지고 뷰가 좋습니다. 사주에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물이 상승이기 때문에 중앙 S클래스 같은 아파트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새끼 매매가 가능해 가용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삼성전자에 직접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평택고덕동이다. 수원 8대구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강점이다. SK 하이닉스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는 이천 갈산동 물량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다음, 파산 위기 몰렸던 동전주 하이닉스 26년 만에 대장주로 우뚝. 온도독의 반란, SK 하이닉스가 쓴 증시 새 역사. 2003년 주가 135원까지 떨어져 이젠 삼성전자 넘어 시총 1위 등급. 해외 경쟁사보다 여전히 저평가. ADR 상장으로 기업 가치 더 뛸 듯. SK 하이닉스는 2001년만 해도 파산 위기에 몰렸던 회사다. 2003년에 135원까지 떨어진 이 회사는 22일 290만원을 돌파했다. 시총 1위가 됐죠. 동전주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부상한 것은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언더독의 반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 첫 HBM 개발로 퀀텀 점프.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한 15%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에도 ADR로 미국에서 성장을 하니까 보통 뭐 마이크론만큼 미국 회사인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뭐 한 3분의 2, 한 70% 정도만 받는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이후 반도체를 그룹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 SK 하이닉스는 2014년 AMD가 손잡고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다. 10년 동안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으나 SK 하이닉스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2023년 챗GPT가 촉발한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SK 하이닉스는 퀀텀 점프를 했다. GPU 만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독점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2021년 10월 최초로 4세대 HBM의 HBM3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이후 반도체 업황에 호황세를 보이며 주가가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김영태 연구원은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 본주 주가가 마이크론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HBM 가격 인상과 샌디스크와 협력 중인 HBF 기대감 등도 향후 모멘텀으로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MSCI 불발 미실현 이익 과세 우려 겹쳐 투자심리 급속 위축. 한꺼번에 쏟아진 악재 코스피 10% 급락. 외인 반도체주 대규모 차익 실현.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도 커져 증권가 증시 기초체력 이상부. 개인 11조 원 사상 최대 순매수.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다시 8,000대로 추락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단기 과열된 지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부담이
부담 등이 겹쳐 유례없는 수준의 폭락장을 연출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 교체로 고점론이 고개를 든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론 등도 악재로 꼽혔다. 역대급 패닉셀 부른 4대 악재.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9.99% 급락한 8,203에 마감했다. 전날 9,100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지수는 이날 증시 역사상 최대 낙폭 910포인트를 기록했다. 개장 이후 0.6%포인트 넘게 상승세를 보인 지수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선 이날 11시 37분, 유가증권 시장에선 11시 40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떨어지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2종목 가운데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전부 하락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날 89.41까지 뛰어 다시 94원에 근접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MSCI 지수 불발 가능성과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지수 하락세를 부추겼다며 반도체 대형주의 중심의 차익 실현 매도세도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한타 연구원은 시장금리와 유가 움직임 등 양환점을 고려하면 기술적 조정이라며 코스피 지수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원은 지수가 단기 급등한 만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며 2분기 수출주 호실적과 국내 증시 주당 순이익 재상향 등을 고려하면 실적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높은 이익 증가율로 주식 시장의 기대가 커질 수 있으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고점 우려가 형성될 수 있다면 최근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금리 인상 신호, ETF 유출의 발목, 19거래일째 9천만원대, 역대급 IPO와 정전 국면에 글로벌 투심, 미 증시로 이동, 페드 매파 기조의 현물 ETF 이달에만 3.5조원 순유출. 비트코인이 9천만원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대형 기업 공개를 계기로 정시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도 자금 이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는 단기간 강세장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종가 9,279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긴 기간 9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1억원대 점진적으로 오르던 비트코인은 좀처럼 1억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이달 들어 7만 달러 선을 되찾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약세 배경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장하면서 대규모 투자금이 증시를 향했다. 역대급 IPO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10일 공모가가 135달러로 거래를 시작했고 한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했다. 비트코인 상승세를 떠받치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글로벌 투자 공동대표가 얘기를 했다. 다음 서학개미에서 전쟁, 다음 외인매도, 강달러. 악재만 바뀔 뿐 꺾이지 않는 환율, 작년 초부터 고환율 기조 지속. 전쟁 끝나며 하락할 줄 알았는데 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급등, 당국은
하이닉스 ADR의 기대.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가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더니 이제는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를 설명하는 이유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발행을 새로운 환율 안정 카드로 주목하고 있다. 1,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환율.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15원 오른 1,539원의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1,542원까지 오르며 지난 8일 이후 15일 거래일 만에 장중 1,540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주 이후부터는 글로벌 강달러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환율이 1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은행 한 외환 뜰레는 종전 변수는 최근 외환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자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5월 후 처음으로 102일 선을 넘겼다. ADR 발행이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요즘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은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증시, 증권 회사만 돈 벌게 해주는 건데 오히려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